자, 대선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JTBC하고 리얼미터하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리얼미터의 그 자동응답은 좀 소개를 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자동응답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응답률이요 3.7%밖에 안 돼요 일단은.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화 면접 상담을 하고 하는 그 여론조사하고 다음에 ARS 자동응답하고 요거 여론조사 어느 쪽이 둘 다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실제로 선거를 해보면 그 중간 지점에 나타나는 그 중간 두 개를 섞어놓은 것 정도가 실제로 여론일 가능성이 높다. 투표장에 나타난 여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건 전문가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일치해요. 근데 그 JTBC 여론조사가 윤석열과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그냥 좁혀진 게 아니라 크게 좁혀졌다. 크게. 그래서 지금 2.9% 차 난다는 거거든요. 이따가 지금 전화 면접의 MBS 조사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2.9%는 이건 오차 범위 내잖아요. 네. 사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ARS 조사에서 이렇게 격차가 좁혀진 경우가 없었어요, 최근에. 이게 같은 조사에 한 달 전이 중요하잖아요. 한 달 전에 16% 차이가 났었죠. 네. 한 달 만에 지금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 버렸거든요. 지금 요것도 추세를 보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다자 대결인데 그 당시에 한 달 전에는 36.3 윤석열, 23.5 이재명이었는데 이 추세를 보시면 윤석열은 쭉 줄어들고 있고 이재명 기사는 올라가고 있어서 30대 32.9 이렇게 됐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전화 면접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을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고 있는데 이 자동응답 ARS에서는 이렇게 근접한 결과가 나온 건 처음이어서 어쨌든 간에 뭐 분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윤석열이 안 나타나고 있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막 캠프 등을 띄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지만 저는 다른 분석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기대치가 없는 사람은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젠다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윤석열은 살곤수라고 하는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자 그런 것 같고 다음에 양자 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 대결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포인트 차가 양자 대결이 두 사람만 있을 때 누구 찍겠냐 했어요. 윤석열과 이재명 지사가 11.4포인트 차이 났거든요. 지금은 1.7% 줄어들었어요. 여론조사는 추세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 이제 자동응답 ARS에서 나온 거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비호감도예요. 비호감도. 요거 보시면 이 다자대결에서 비호감도가 이게 파란색이 호감도고 소위 말해 지지도고 빨간색이 비호감도란 말이에요. 윤석열은 32.9 호감도에다가 27.5 비호감도예요. 그리고 이재명은 30% 호감도에다가 15.8% 비호감도잖아요. 네. 여기 이제 가운데쯤 와보시면 추미애 장관이 독박을 쓰고 있긴 하죠. 비호감도를.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추미애 후보, 그러니까 전 장관이 비호감도를 뒤집어 쓰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필연적으로 윤석열과 대척점에 있었던 부분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비호감도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윤석열의 표의 확장성이 떨어지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략 보면은 윤석열은 호감도에 비해서 비호감도가 약 80%쯤 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한 50%쯤 되죠. 30대 15 정도 되니까. 윤석열이 비호감도가 이게 윤석열이 앞으로 대선 가기 힘든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예요. 최소한 이 사람은 절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윤석열이 우리 집한테 한 2억을 줘도 안 찍어. 이런 거예요. 저게 지금은 장모나 처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유되었는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 정보가 공유되면 저 비호감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네. 그리고 지금 재밌는 게 이 다자대결 조사에 이번에는 JTBC가 그 AC에다가 뭘 넣었냐면은 최재형, 김동연 등을 넣어봤거든요. 최재형이 2.4% 나와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0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주자들 중에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쪽에 인물이 없다는 뜻도 되고요. 간단히 말하면 양자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포함해가지고. 아유 그렇기도 하고 그 구럭이나 개나 소나 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국 지표조사, 아까 말한 전화 면접조사, 가장 최근에 나온 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25, 윤석열이 19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물론 이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다시 두 자릿수 회복했다는 것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어쨌건 전화 면접에서는 이재명이 단연 앞서고 있고요. 그 무선 ARS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에게 오차 범위 내로 좁혔다. 그럼 이 중간 지점을 찾아보면 현실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론의 흐름상 그렇고 제가 가장 웃기는 최근에 그 장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대 가서 반도체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게 기사화된 거예요. 제왕학 수업한다는 기사들. 너무 웃깁니다. 6개월 여기 왔다 갔다 해서 대통령 되면 아유, 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우리 새날도요. 제대로 된 패널 만드는데 최소 1년 걸리거든요. 패널이. 패널 만드는데. 예. 왜냐하면 분위기도 파악해야 되고 콘텐츠도 쌓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저는 1년은 기다려줘요. 방송 못해도 웬만하면. 근데 윤석열은 지금 공부해서 언제 하려고. 그러니까요. 차라리 종합 속성으로 나를 모시면요.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지. 구수한 경력 때문에 그래요. 그 구수했다는 얘기를 약점으로 안 하려고 윤석열은 다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음악이 또 저희가 막 노래를 잘 불러요. 그래서 저기 방상훈인가 홍석현 만났을 때는 빈센트 같은 노래를 부른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꼬여서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돌대가리를 굉장히 사법고시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니 뿐만 아니라 잡다하게 관심 많은 사람이 그게 대통령 되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성적표 보면 주의가 산만하고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유, 그거는 그냥 잡다한 거예요. 윤석열한테 지금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이자 입에 나올 건 답이 뻔해요. 그렇죠. 공정이라고 할 거예요. 공정 문제. 그건 이제 조국 장관을 일부러 끌어오는 이슈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양극화예요. 경제적 불평등. 이루어질 만큼 이루어졌어요. 소위 말하면 그게 빈익빈 부익부야. 요 문제의식 하에 시작해야 돼요. 대선 모든 그렇죠. 주자들은. 네. 그게 없죠 지금. 네. 아니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서 출발했죠 초기에. 아니, 윤석열이 없다는 소리죠. 아 윤석열은 그런 인식이 없죠. 오직 이거 제 추측인데 윤석열 전 총장의 세계는 검사들의 사회, 검사들만의 법, 검사들만의 특권,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재명 지사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요. 너무 많은 아젠다를 켜켜이 쌓고 있거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근데 그게 그 화성 추모공원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추모제. 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 거기를 가서 한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로 서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다. 이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들어본 걸 안 보고 그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요 네. 워딩은. 그러니까 뭔가 아젠다, 아까 말한 민주당이 아젠다 선점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재명 그걸 잘하는 거예요. 네. 아젠다 선점을 되게 잘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선 입장에서만 봐도 대단한 건데, 이게 이런 거 무연고자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뭐 노숙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가서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로 서럽지 않은 세상 만들겠다. 이런 거는 언론이 크게 보도를 안 했지만 되게 대단히 훌륭하다고 봤거든요. 저는 이 워딩 보고 이거 다르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더 빨리 찾아서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편히 쉬시라. 이재명은 이런 지점도 있지만 저는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봅니다. 일종의 실용주의자 같은 느낌. 네. 보수 진보가 아니고. 네. 실제로는 또 비슷한 시기 날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요. 공정한 기업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도와줄게 뭐 이런 거죠. 네. 같이 차도 타보고요. 지금 저거 전기차일 텐데 네. 같이 차도 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기업적인 측면도 또 있어요.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약간 이렇게 중심점이 이동한 느낌이 들어요.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분배의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런데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성장과 공정 포럼 이렇게 포럼이 출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 쪽에 방점을 찍는 건 그건 뭐 필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 주위에 좀 정치를 관심 안 가지거나 좀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재명 도지사의 인지도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좀 약속을 지키는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든 싫든 어쨌든 막 그 계곡이라든지 막 몇 가지 상징적인 그런 활동들도 있었고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신뢰감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고 특히 아까 말씀 주셨듯이 분배에도 되게 관심 가지면서 동시에 성장을 이렇게 주장하는 메시지가 되게 실용적이라는 느낌이 전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상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선 만나서 한 말이에요. 정치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달려 있다. 경제의 핵심은 기업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상당히 보수스러운 대통령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을 지금은 이렇게 해도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커졌는데 이게 어떤 그 기업들이 뭔가 세계화 돼야 되는 상황, 이 상황에 분배는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양쪽 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등 따시고 배부 한포 고복하고 격앙가를 부른다가 정치의 기본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건데 그래서 한포 부른 배를 두들기면서 하늘을 찬양한다 얘거든요. 이게 좋은 정치의 표본으로 늘 회자되던 말인데 이재명 지사는 거꾸로 시작을 한 거죠. 경제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서 약자 대책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러려면 벌어야 되는 거니까 성장 쪽으로 간 케이스고 이 부분은 굉장히 영리하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는 사실상 대권 수업이잖아요. 네. 작은 대한민국을 한번 경영해 보는 건데 윤석열은요 평생 압색만 하던 자예요. 평생 압색만 하던 자라고. 정치는 어떤 영역이냐면 압색의 영역이 아니라 뭔가 양쪽이 충돌을 하면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고 뭔가 문제점을 찾아내는 게 정치거든요. 고민해야 되고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압색만 해서 윤석열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조국 유죄 입증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이 정치는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이 대선에 나올 수 있는 시점은 저는 최소한 9년 후라고 생각해요. 9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어디 기초단체장 한 번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국회의원 하면 되죠. 그것도 뭐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으니 뭐 국회의원 한번 해보고 뭐 이런 길을 밟아도 되는 건데 갑자기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정말 개나 고동이나 소나 고동 윤석열 선생. 뭐 그런 속담이 생각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약간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수사 막 개판 쳐가지고 나라를 벌컥 뒤집어 놓은 다음에 나 대선 나가려고 있는 거잖아. 아니 그리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적으로 삼아서 메시지를 내면 대통령 욕을 해. 이거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정말 희대의 블랙 코미디예요. 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 그런 거거든요. 배은망덕한 캐릭터. 네. 내가 이 사람을 키웠다? 근데 이 새끼가 진짜야. 나 최근에도 겪은 건데 나를 욕하고 다녀. 욕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자기보다 잘나 보이나 보지? 싸가지가 없다 야. 그럼 내 앞에서는 고개를 굽신굽신해. 근데 퓨리. 거기다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내가 듣게 돼가지고 화를 내고 그냥 잘랐는데 그런 캐릭터를 난 세상에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어떤 경우엔 자기 인생을 딱 비슷한 케이스야. 자기 인생을 끌어올려준 거예요. 윤석열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요주지청장이 최고점에 올라갔던 사람이야. 이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올리고 총장으로 올렸더니 정무적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지 꼴린 대로 수사하다가 결국 혼자 열폭해서 지금 뛰쳐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자가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저게 칼 꽂는 거 진짜 나쁜 거예요. 그건 인간 쓰레기. 근데 더 이상한 게 있는데요. 박근혜 수사해서 감옥에 넣고 뭐 이랬다고 거의 적처럼 하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 등에 비수를 꽂고 나온 사람을 어머 입당 못 시켜서 그렇게 그냥 애간장이 타는 건 또 뭡니까? 아무튼 윤석열과 그러니까 단순 비교로 윤석열과 이재명뿐만 아니라요. 저는 윤석열과 이낙연, 윤석열과 정세균 비교 어떤 사람하고도 윤석열보다 못난 사람은 없어요. 아 비교 불가죠. 네, 비교하는 그러니까. 것 자체가 불쾌하지 사실. 사실은 이재명 지사도 그렇지만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도 대선 수업을 제대로 쌓으신 거잖아요. 그럼요 국정 경력. 자체를 볼 그럼요. 시야를 생긴 거니까. 그럼요 추 국무총리. 장관은 안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추 장관은 장관도 해보고 당대표도 해보고 국회의원도 5선씩이나 해보면서 사회를 보는 시야를 넓혔거든요. 그러니까 추 장관한테 나오는 메시지 중에 제주 4.3 같은 이야기는 내가 거기에 천착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압색만 해본 자가 압색 윤석열이 정치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다. 사실은 윤석열은 가장 이 시점에 22대 국회에 초선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맞은 포지션인 거죠. 아니 뿐만 아니라 공정 얘기하는 거 웃겨요. 네. MB한테 그 쿨하다 그러고. 면죄부 준 그 수사팀의 일원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읽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지율 추이가 어느 정도 좁혀지고 있는 거다라는 분석도 가능하고 윤석열이 밖으로 안 나타나니까 이제 지지율이 빠지는 거다 이야기하지만요. 국민들이요. 예전에 MBC, KBS밖에 없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정보를 취하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대선 지지율도 지금 굉장히 화제로 나오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지사가 이 세대별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20, 30, 40, 50대 정도까지는 거의 윤석열을 이기고 있는 걸 보면 민주당 지지층 지지 안 하겠다는 사람들을 빠져나가는데 붙잡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이재명이라는 존재를 소중한 줄 알아야 된다. 그랬더니 또 이재명 지사 지지했다고 또. 알겠습니다. 누구든 뭐 정권만 연장해 준다면 저는 누구든 지지해요. 네. 네. 아니 이재명 지사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최민희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하세요. 지지율 3위로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그건 안 되죠. 3년 최민희 선생. 아이고 죄송해라. 이게 본침 아니었어요? 아 이거 정말 나도 돌려가기 몰랐어. 장렬이야. 아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